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모음 체계표를 할 차례예요. 2번.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에 자음 몇 개라고 했어요? 19개라고 했어요. 그 모음은 몇 개냐면 21개예요. 그래서 자음 19개, 모음 21개에서 우리나라의 음소, 즉 분절 음우는 40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한국인이라면 알아둬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음 체계표는 모음 체계표 들어가기 전에 알아놔야 될 게 있어. 모음의 종류는 3가지가 있어요. 단모음이라는 거랑 이중모음이라는 거랑 반모음이라는 게 있어. 일단 정식 모음이라고 하면 정식 모음으로 인정하는 이 21개는 얘네 2개거든요. 근데 우리 반모음은 아마 뭐 음운 변동 중학교 때 열심히 했으면 기억나실 텐데 단모음이랑 반모음을 합치면 이중모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이제 나중에 설명해 주도록 하고,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래서 이거 2개 합쳐서 우리나라 모음이 21개가 되는 겁니다. 반모음은 2종류가 있어요. 단모음은 이, 에, 위, 웨, 으, 어, 아, 우, 오 요렇게 10개. 그리고 이중모음은 야, 여, 요, 유, 왜, 와, 워, 둘레, 여섯, 여덟, 뭐게, 예, 의, 11개. 그리고 반모음은 반모음 2, 그리고 반모음 5와 반모음 우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시고 내용을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모음의 개념은요, 발음할 때 입술을 한 번만 움직이는 모음이에요. 그럼 이중모음은 뭐겠어? 발음할 때 입술을 2번 움직이는 모음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거 해보면 이거 발음할 때 선생님 입을 잘 봐봐. 그냥 이제 평소에는 입을 이렇게 다물고 있잖아. 이런단 말이야. 입술을 한 번만 움직이지.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볼까? 선생님 입을 잘 봐봐. 진짜 2번 움직이나? 야. 어때요? 2번 움직여? 내 입이 웃기게 생겼어? 웃자하지 말고. 자, 입을 잘 봐봐. 야. 이런단 말이야. 그치? 준비 동작은 이러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단 말이야. 뭐 내가 너네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의도는 전혀. 그래서 입이 이렇게 2번 움직이죠.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반모음이 뭐라 했어? 단모음과 반모음을 합치면 이중모음이 된다 했어. 그지? 그리고 아까 야 할 때 어땠어? 준비 동작은 이였는데 결과적으로 입 모양이 아가 됐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 야는 이랑 아가 합쳐진 이중모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이 이는 완전한 이가 아니라
반모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표기를 이렇게 해주는 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이 야 같은 경우에는 야는 뭐랑 뭐가 합쳐지는 거야? 반모음이랑 아가 합쳐지는 거야. 그럼 와는 어때요? 와는 오아가 합쳐진 말이잖아. 그러니까 와는 반모음 오 플러스 아. 근데 이제 와는 그런데 워는 또 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은 계열이라 가지고 종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반모음의 종류 2개라고 하는 겁니다. 반모음은 뭐 이제 막 모음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이중모음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모음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의아한 게 있어. 무엇이겠까? 채은아 이거 어떻게 읽어요? 위라고 읽어. 수정아 이거 어떻게 읽어? 둘 다 발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단모음으로 하셨어요? 이중모음으로 하셨어요? 본인 발음 어떻게 했어? 이중모음으로 했어. 그치? 수정이도 입 2번 움직였지. 근데 왜 단모음에 들어있을까? 얘네는 원래 태어날 땐 단모음으로 태어난 애들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자꾸 이중모음으로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해줘. 그러니까 원칙 발음은 뭐예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되는 게 맞아. 얘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면 이번에도 너네가 날 비웃을 것 같은데 이거 진짜거든요? 왜 도대체 왜 웃어? 도대체 왜 웃어? 진짜 수치스럽네. 이건 진짜 부끄러운 게 아닌데. 그 다음에 왜는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옛날 한 여러분들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때 정도 되면은 진짜 이렇게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음 체계표를 정리해 볼 거잖아요. 모음 체계표를 할 때 얘네들은 단모음이라고 가정을 하고 체계표에 정리를 할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중모음이랑 반모음은 사실은 체계를 정리하기에는 뭔가 그 체계가 빈약해서 다 사실 우리가 모음 체계표라고 해서 정리하는 그 표는 단모음 체계표예요. 10개만 정리하면 돼. 그래서 이들의 위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백지 시험에 그냥 백지 줄 거라서 표도 본인이 직접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표 연습도 해야 돼. 그 필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음 체계표 진짜 살벌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에 생긴 괴상한 심슨 같은 그림도 다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모음 체계표는 좀 인간적으로 생겼어. 그릴만 하게 생겼어. 식판을 없는 이모티콘을 보내고 싶은데. 표 다 그리면 할게요. 우리 자음 체계표는 첫 번째 칸에 대각선이 한 줄만 있었는데 모음 체계표는 지금 대각선이 2줄 있잖아요. 나누는 기준이 3개라는 거야. 그치? 자, 가장 먼저 나누는 기준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인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혀의 앞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 모양. 세 번째는 혀의 높이입니다.
이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라고 할 때 이 고가 높을 고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음을 발음했을 때 그 발음한 상태에서 멈춰. 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어디에 있냐? 혀의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딱 멈췄을 때 혀가 앞에 있으면 앞전, 혀설 해서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 멈췄을 때 혀의 가장 높은 부분이 뒤에 있으면 뒤후 혀설 해서 후설 모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 입술 모양은 이거를 발음했을 때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이 있고 입술이 평평한 상태의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입술이 평평한 모음은 평평한 입술. 수정아, 입술 소리가 한자로 뭐였지? 그거 어떻게 기억해? 복습했어 혹시? 복습 안 했어? 그냥 너의 기억력이야? 복습했어? 역시 개근, 유일한 개근자. 야, 입술. 그래서 양순음 중에 입술을 나타내는 한자가 순이에요. 그래서 평순 모음. 입술이 평평한 모음. 그리고 입술이 동그래지면은 둥글 원자에서 원순 모음. 그럼 전설 모음에 평순 원순이 있듯이 후설 모음에도 평순 원순이 있겠죠. 아주 지금 두 번째 수업만에 대단해. 아주 텅텅 비었어. 그냥 뭐 중간고사 뭐 1등급이고 나발이고 뭐 저기 이름 붙고 탁탁 때려치워 그냥. 연습신 줄 알았어요. 하! 자, 그 다음 혀의 높이에 따라서 혀가 높으면 높을 고모음. 혀가 중간이면 중모음. 혀가 밑에 있으면 저모음 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혀의 높이라는 거는 있잖아요. 혀가 높이 있어, 낮게 있어로 구분하는 건 쉽지가 않아. 그럼 혀가 높이 있는 경우에는 으가 혀가 높이 있는 거야. 그리고 아는 혀가 낮게 있는 거야.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아. 왜 또 웃어? 왜 웃는 거야 도대체? 아 해봐. 으라고 할 때는 혀가 어디에 있어? 여기에 있어. 아라고 할 때 혀가 어디 있어? 아. 여기에 있어. 맞죠? 혀가 높고 낮아. 맞아? 그런데 여러분 발음을 할 때 윗턱이랑 아래턱이 있잖아요. 윗턱이 움직여요? 아래턱이 움직여요? 발음할 때? 아래턱이 움직여요. 윗턱은 고정돼 있잖아. 그러면은 혀는 위에 붙어 있나 아래 붙어 있나? 가만히 내비두면 힘 빼고 아래 붙어 있잖아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은 혀가 높이 있다라는 거는 아래턱이 위에 있다라는 거야. 그치? 혀가 아래에 있다는 건 아래턱이 밑에 있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다르게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혀가 높이 있으면 입을 벌려요? 안 벌려요? 안 벌려요. 혀가 낮게 있으면 입을 벌린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혀의 높이는 다르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어? 입의 크기에 반비례한다 볼 수 있겠지. 혀가 높으면 입의 크기는 작아지고 혀가 낮으면 입의 크기는 커지는 겁니다. 이거 반비례 표시 알아요? 이거 비례 표시하고 이게 분의 1 하면 이게 반비례 되는 겁니다. 분모가 커지면 수가 작아지는 거니까요. 아니야? 너 수포자야 혹시? 표정을 보고 알았어. 그렇다는 그런 줄 알아 그냥 외워 모르면. 요거 외우면은 저기는 끝인데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뭐 받아가자? 그거 같은 MSG가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MSG 전에 일단 원칙적으로 먼저 알려드리면 이게 2라는 것만 알잖아? 그러면 이 10개의 단모음을 표에 다 채울 수 있어. 여기가 2예요. 첫 번째 칸이. 자, 그러면 이 발음했을 때 사실 이를 발음했을 때 얘가 전설모음이다라는 게 바로 느껴지지는 않아. 근데 후설모음이랑 비교해보면 그렇거든요. 요거 나중에 해보고. 자, 그럼 이 발음에서 선생님 입 봐봐. 입술 형형해요, 동그래요? 웃지요! 성형해요, 그쵸? 그리고 입을 작게 벌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고모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있는 모음을 알려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설이고 평순인 건 똑같잖아. 요것만 달라지면 되겠죠. 어떻게 할까 그러면? 2인 상태에서 입을 벌려요. 맞아. 입의 크기가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니네 또 웃을 것 같은데 자 봐라. 이를 발음한 상태에서 소리는 계속 내면서 입만 벌리면 되는 거야. 이 아, 나 진짜 짜증난다고! 나는 지금까지 이걸 수업하면서 늘 자부심 있게 가르쳤는데, 너네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수치심이라는 걸 느꼈어. 진짜. 그리고 이미 내가 이거 하기 전부터 니네가 웃참하려고 하는 게 진짜 너무 짜증나. 자, 어쨌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아, 나도 너무 웃기네. 자, 엄마, 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요. 이런다고. 근데 너네 진짜 해봐야 돼. 근데 너네 지금 해보라고 하면 아무도 안 하겠지. 아무도 안 할 거지. 근데 집 가서 진짜 해봐라. 너 지난번에 집 가서 거울로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했어? 너 그럼 1등을 못 받아. 선생님이 일부러 에라고 발음한 게 아니야. 그냥 진짜 이 한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이 발음이 된다니까? 한번 해볼래? 해봐. 진짜 집 가서 꼭 해봐, 얘들아. 그냥 진짜 너무 신기해. 진짜로. 이게 세종대왕님의 그 적이라니까, 다 지혜라니까? 어쨌든 이 한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애가 된다고. 맞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애랑 애 발음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로 자주 나오지. 모음 애와 모음 애의 차이는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냐 가장 아래 있냐의 차이예요. 그쵸?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옆으로 가는 개랑 멍멍 짖는 개를 발음 의문적으로 구분할 때 개 이렇게 발음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모음을 찾을 거예요. 그럼 이번엔 뭐가 달라져야 돼? 세 개 중에. 그렇지, 입술 모양이 달라져야 돼. 그러면은 이 한 상태로 입술을 동그랗게 하면 돼. 뭔가 어때요? 웃지 마, 씨. 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여기 10개 중에. 우 말고 가장 비슷한 발음 뭔 것 같아? 위. 그치, 근데 아까 위는 여러분,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가 위야. 근데 원래는 단모음이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전설 원순 고모음으로 발음해야 돼. 입을 한 번만 움직여서. 그래서 이를 입술만 동그랗게 한 상태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 으라고 발음한다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 거지. 전설 원순 고모음이고 여기에서 입을 벌리면 전설 원순 중모음이 되는 거야. 한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이러는 거야. 맞죠? 그래서 사실은 막 외숙모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을숙모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참을 이런 식으로 원래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런다니까. 세종대왕님도 그러셨다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타임슬립 드라마 같은 거 있잖아. 막 그래서 막 조선시대로 넘어가가지고 막 왕이랑 막 사랑에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구라예요. 가면 일단 의사소통이 안 돼요. 한국말 할 것 같지? 근데 막 니네 다 배워봐서 알잖아. 고전 어휘 배워봐서 알잖아. 중세국어도 배워봤잖아. 방점 때문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제주도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이랑 말을 어떻게 통하냐? 왜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냐? 가면은 말 안 통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수청당해요. 그러니까 타임머신이 발명되더라도 조선시대 갈 생각 하지 마. 그런 로맨스는 없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후설모음으로 갈 거예요. 같은 위치 평순 고모음의 후설로 갈 때는 어떻게 할까? 이 상태에서 혀만 뒤로 당기는 거야. 근데 이거 얘들아 진짜 제발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신기해. 이를 발음한 상태에서 혀를 뒤로 이렇게 약간 목구멍으로 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 내가 진짜로 한 게 아니야. 진짜 해봐. 사실 시작. 다 같이 하면 안 창피해 얘들아. 다시 시작. 또 나만 해. 근데 선생님 진짜 으라고 발음한 게 아니야. 그러면은 이게 창피하면 으를 해봐. 그러면 이랑 으를 발음하면서 혀의 위치 차이를 한번 느껴봐. 으 해봐. 으 해봐. 이랑 으랑 이렇게 차이가 느껴져요? 혀가 거짓말 치는 거지 지금 넘어가게 하려고. 느껴져? 채연아 이 해봐.
느껴져? 혀가 뒤로 가는 게? 수정이 해봤지? 느껴져? 그래, 이건 진짜라니까. 여기도 다 진짜야. 해볼래, 지금? 안 할 거지? 자, 그래서 이한 상태로 뒤로 당기면 으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지? 으한 상태에서 입을 벌려. 으아. 오. 아. 그지? 그리고 으한 상태에서 입술을 동그랗게 만들어. 입을 벌려.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10개의 녹음이 생기는 건데, 근데 선생님이 MSG 싫어한다 했잖아. 이게 2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10개를 자연스럽게 채울 수가 있어. 근데 막 이런 거야. 이 원리를 외우지 않고 MSG대로 외우면 문제에서 이 음운들의 차이를 물어보는 선지를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이 원리로 먼저 외우시고, 그런데 이제 시험을 볼 때 막 예, 으아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빨리빨리 나오게 하기 위해서 MSG를 알려주긴 할 거야. 하지만 원리를 이해할 때는 이 1을 기준으로 10개를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근데 MSG가 2단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가 이제 맑은 곰탕이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MSG는 고추장 같은 건데, 이게 진짜 세종대왕님 선생님이 세종대왕님을 진짜 존경하는 이유인데, 봐봐라. 이 2가 전설모음으로서 굉장히 힘이 센 애야. 그럼 봐봐. 후설모음에 1을 붙이잖아? 그러면 왼쪽 게 되는 거야. 뭐 얘는 떼고. 어때? 세종대왕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드신 거야, 모음을, 글자를.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전설성을 가진 글자를 글자의 모양만 보고 파악할 수 있게. 그래서 한글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다. 진짜 대단하지 않아? 그럼 국뽕 차지 않아? 그래. 나만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아, 오를 외워놓으면 이제 이의 위에는 자동으로 외워지는 거겠지? 이거 이제 내가 진짜 싫어하는 그런 약간 캡사이신 같은 느낌의 MSG는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아시죠, 근데? 알아? 되었소. 내가. 그렇지.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이거는 근데 정말 모음체계에 대한 원리가 아무것도 없는 진짜 무지성 MSG야. 근데 어쨌든 쉽게 외워야 되니까 키위를 주게 되었어. 내가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이렇게 외워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큰일 나. 그쵸? 여기가 비어있다라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모음체계표. 그래서 지승이는 진도 안 나갔어? 네. 채은이는 다른 선생님이래. 그래서 여기는 수능 얘기 안 하고 진도 나갔대. 자, 요렇게 해서 자음체계표랑 모음체계표 마무리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다 하겠지. 그래서 이제 음운변동 들어갈 건데, 그래서 다음 시간 시험이야. 다음 주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우리 매 시간 시험 볼 거거든. 그래서 90분 동안 앞에 30분 백지 시험 보고 뒤에 60분만 진도를 나갈 거거든. 그래서 다음 시간 자음체계표, 모음체계표, 음운부터 모음체계표까지 싸그리 외워오시면 됩니다. 못 외우면은 그냥 시험 전날까지 그냥 백지 시험 보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 안 되죠. 안 되지? 꼭 외워오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음운 체계를 배운 건 음운 변동을 알기 위해서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음운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지 시험 통과 못 하잖아? 그러면 문제 안 줄 거야. 개념 모르는데 문제를 푸는 건 소용이 없어. 문제 낭비야. 그래서 진짜로 시험 전에 한 문제도 안 풀고 시험 볼 수도 있어. 진짜 개념 안 해오면은. 응? 이거 영상 언제 올라가요? 나온 거 아니겠지 아까? 너 들어올 때? 아니야. 여기에서 잘려 있어. 왜 네 얼굴에 금칠해놨어? 그렇게 영상에 나오는 거. 영상? 주말까지는 안 돼요. 이미 한 번 출연해서. 그래? 오늘 올라갈 수도 있고 내일 올라갈 수도 있고. 왜? 앞에 보게? 네. 아니 못 그렸어요. 올라가면은 단톡방에 공유해줄게. 올린 다음에. 네. 채은이가 지난 시간에 늦잠 잤다는 사실을 미리 얘기해줬다면 찍었을 텐데.
근데 뭐 늦잠을 잤으니까 미리 얘기할 수 없었겠지? 자, 우리 이번에 배울 거는 의문의 변동입니다. 우리 아까 배웠던 게 의문의 체계예요. 자, 의문의 변동은 왜 일어나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국, 물 이렇게 읽어야 돼. 아,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국, 물 요리가 땡기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봐. 발음 듣기에 어때요, 여러분? 별로예요. 별로예요, 그쵸? 왜 불편해 보여요? 발음할 때 선생님도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거를 국이라고 발음하는 건 불편해, 안 불편해? 안 불편해. 근데 이걸 국, 물 이렇게 발음하는 건 불편해. 왜? 얘가 미음을 만나서 이 기역 발음을 하는 게 불편해졌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의문 변동의 일단 목적어를 정리해놔야 돼. 의문 변동의 목적? 발음을 어떻게 하려고? 편하게. 그렇지. 의문 변동의 목적은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의문 변동의 종류는 크게 일단 4가지로 나눠요.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자, 뭐 얘네들 개념 막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막 뭐 한 의문이 다른 의문을 만나 뭐 어쩌되는 현상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교과서로 문법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선생님은 문법을 진짜 좋아하거든? 근데 교과서로 공부를 하면은 문법을 포기하고 싶게 만들어. 너무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일단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개념으로 알아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교체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라는 의문이 세모라는 의문으로 바뀌었다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은 얘는 의문 개수의 변화가 교체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 바뀐 거니까. 자, 그래서 탈락은 뭐냐면 동그라미랑 세모가 만났어. 그런데 동그라미만 남거나 세모만 남거나 요런 걸 탈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개였는데 하나가 됐죠? 의문 개수의 변화 어때요? 있어요. 어때요? 어떻게 변화해요? 줄어들어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 다음 축약은 뭐냐면요. 압축할 때 축, 요약할 때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줄어든다는 건데 탈락과의 차이는 뭐냐면 탈락은 그냥 빠지는 건데 축약은 동그라미랑 세모가 맞나? 그럼 동그라미도 세모도 아닌 네모가 생기는 거야. 일단 의문 개수 변화는 탈락과 동일하게 마이너스 1이죠. 하지만 차이는 뭐야?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탈락? 왼쪽에 있는 것과 새로운 의문이 생기면 축약이에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빨간색 찰흙이랑 파란색 찰흙이 있었어. 찰흙 덩어리가 2개예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빨간색 찰흙을 버렸어? 그러면 내 손에는 파란색 찰흙만 남아있겠지. 이게 탈락이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빨간색 찰흙이랑 파란색 찰흙이 있었어. 내가 이거를 섞어서 한 덩어리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개수는 하나로 줄어들었죠. 이건 내 손에 있는 찰흙은 무슨 색이야 그러면? 보라색. 보라색이잖아. 그럼 빨간색도 파란색도 아닌 새로운 의문이 생겼어? 이게 축약의 원리인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첨가는 원래 없었어. 이거 비어있다라는 기호예요. 없었어. 그런데 뭐 세모가 생겼어. 요런 거 첨가. 의문 개수 변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 늘어나. 그렇지. 플러스 1이 되고. 그래서 교체, 사실 의문 변동 교과서마다 가르치는 현상들이 달라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현상들 적어 놓을게요. 교체는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을 텐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 들어봤죠? 그리고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내기, 두음 법칙, 교체가 제일 많아요. 요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축약, 거센 소리 내기, 뭐야? 순서를 왜 이렇게 해놨어? 그 다음 첨가, 니은 첨가, 반모음 첨가, 탈락, 모음 탈락, 자음 탈락, 자음군 단순화. 뭐야? 여기 왜 모음 축약은 안 써놨어? 축약에 모음 축약도 써주세요. 그걸 뽑으면 안 돼? 쌤 첨가에 뭐 있다고요? 니은 첨가랑 반모음 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음운 변동의 종류들을 배워보고 볼 건데요. 음운 변동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얘가 변동이 되는 환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환경 조건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파악한 다음에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건 다 외워. 막 음절의 끝소리기 비음아 이런 거 막 조건은 다 외워요. 그런데 단어를 보면 이게 뭐가 적용되는지를 몰라. 왜? 환경을 단어에 적용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어에 적용을 잘 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인 거야. 자, 일단 개념을 외워야겠지. 첫 번째, 교체. 중에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 우리 처음에 선생님이 문법 크기별로 쭉 나열해 줬었던 거 기억나요? 그때 가장 작은 부위가 뭐였지? 문법에서? 음은 음운이었어. 음운이 모여서 뭐가 되는지 알아? 음절이 됐어요. 음절은 한숨에 읽을 수 있는 소리의 마디를 음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아무거나 그냥 한숨에 소리를 하나 내봐. 역시 이런 거 시켜야지. 수정아, 아무 소리나 그냥 내봐, 한숨에. 아무 소리나 내보라고. 내가 뭐 어려운 얘기를 했어? 소리를 내보라고, 소리를. 아라고 했어, 그치? 그러면은 이 아는요. 아, 근데 아는 조금 설명하기 애매하긴 한데. 막 아는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근데 막 뭐 누가 이렇게 때렸어. 그래서 내가 악!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맞죠? 우리는 늘 한숨의 소리를 하나의 글자 단위로 이야기를 해. 맞죠? 이 음절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 글자라는 거야. 그치? 음절의 개념은 한숨에 낼 수 있는 소리의 마디인데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게 뭐예요? 개념이 소리의 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아 아까 국물에 이건 쓸 필요 없어요. 국물 했잖아. 얘는
음절이 뭐랑 뭐가 있는 걸까, 지승아? 국과 물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이거 소리가 어떻게 된다고? 발음이? 국물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절이 뭐랑 뭔 거야? 군과 물이라는 음절인 거야. 이해돼요? 이 표기에 속으면 안 돼. 늘 소리의 단위야. 음은, 음절 모두 소리의 단위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음절의 끝소리와 관련된 규칙인데 우리 이 음절의 끝소리를 뭐라 그래요? 한자로 뭐라 그래? 종성이라고 하지. 맞아?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받침이라고 하지. 그래서 음절의 종성, 받침에서 일어나는 규칙이야. 근데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음운 변동할 때 환경, 조건을 파악하는 게 1번이라고 했잖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의 환경은 뭐야? 음절의 끝소리야. 받침에 어떤 자음이 왔다?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의심해봐야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에 개념은 일단 정리해보시면 음절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에 7자음만 올 수 있는 현상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인데, 근데 이거는 사실 원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MSG로 외워야 돼. 가느다란 물방울. 이게 원래는 선생님 어릴 때는 야만의 시대니까 막 그런 성인지 감수성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막 어떻게 외우라 했냐면 그녀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저 그렇게 외우라 했어요. 진짜? 그럼 그 선생님도 야만의 시대에 배우신 분인가 보다. 근데 이제 우린 내가 여중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그녀 다리만 보여가 너무 남녀 차별 같으면 너네는 그놈 다리만 보여 이렇게 외우라는 거야. 근데 나는 사실 그놈의 다리도 별로 보고 싶지 않았거든.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선생님은 대세에 따라서 그녀 다리만 보여가 이제 입에 붙었겠죠.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이 대학교 때 알바를 하는데 유래과 다닐 때였어. 알바를 하는데 그때쯤에가 아마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올라와서 막 그때는 막 대통령 성대모사 같은 것도 막 그런 막 개그 콘서트 막 이런 데서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때여가지고 그때는 가느다란 명박이라고 그 학교에서 막 가르쳐주고 그랬었어.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성적인 이슈와 정치적인 이슈에 함부로 휘말리면 안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전하게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선생님이 요즘에도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맨날 그거 얘기하긴 해.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입 밖으로 꺼내지만 않으면 되잖아. 막 그냥 길거리 지나면서 나 국어 공부해야지 가느다란 명박이나 이러고 다니지만 않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꽂히는 말로 외우시고 어쨌든 입 밖으로 꺼낼 땐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러분 예시도 쓰셔야 돼요, 백지시험에. 자, 요런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받침에 키읔이 있단 말이야. 가느다란 물방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 중 7개 중에 하나로 바꿔줘야 될 텐데 발음 뭘로 바꿀까 그러면? 키읔을? 기억. 그렇지, 기억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하긴 할 건데 그냥 예시로 봐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부를 거야. 이거 뭐라고 부르게? 자연스럽게 읽어볼까? 자연스럽게 읽어봐. 용기를 내, 얘들아. 이게 그렇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30명, 100명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읽어봐, 얘들아. 한비던니라고 읽잖아. 뭐라고 읽어? 한비던니라고 읽어.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치읓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거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했었지? 초성의 이음은 음운이다 아니다? 아니야. 왜? 소리값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우리 음운을 연달아서 발음하다 보면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주게 되겠지? 그래서 한비던니가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단어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건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 나중에 더 복잡한 얘기할 때 설명할 거라서 이거 지금 필기할 필요는 없어. 자, 요런 것들인데, 자, 그런데 봐봐라. 이 7개의 애들을 우리는 대표음이라고 해요.
19개의 자음 중에서 이 7개의 자음만 나온다라는 거잖아. 그 이 대표음이 다른 자음이 무슨 대표음으로 바뀌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 대표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은 노란 양말 뭐였지? 무슨 소리였지? 울림 소리였잖아. 얘 노란 양말은 그냥 자기들이 자기들 소리를 내. 다른 거랑 관련이 없어. 자, 나머지 이 기역, 디귿, 비읍. 이 기역, 디귿, 비읍의 공통점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 알면은 진짜 그냥 이미 1등급이다. 근데 사실 봐서라도 알면은 2등급이다. 예사소리인데 예사소리 5개잖아. 파여름의 예사소리야. 알고 있었죠? 네. 파여름의 예사소리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엔 당연히 얘네의 짝꿍인 키읔, 쌍기역, 티읕, 쌍디귿, 피읕, 쌍비읕은 당연히 얘네 짝꿍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그 나머지 자음들은 어떻게 할까? 나머지 자음은 싸그리다 여기로 바뀌어.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쌍지읒, 그리고 히읗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 히읗으로 끝나는 명사가 하나밖에 없다? 뭐게? 이거 맞히는 사람에게 펭수 2026년 그 스케줄 노트를 주겠다. 저거 내가 처리하고 싶은 건데. 보여줄까? 펭수 스케줄 노트? EBS는 아직 펭수를 놓지 못했나봐. 펭수 아직도 인기가 그렇게 많아? 없어요. 없어? 펭수 스케줄 노트 너 갖고 싶지? 빨리 맞춰와. 근데 못 맞힐 거야. 요 단어예요. 요거의 이름이 요거거든요. 얘 발음 뭐라고 해? 희응이라고 하지 니네. 희응이라고 발음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이야. 뭐라고 해야 돼? 히읗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야. 왜? 받침의 히읗은 디귿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음절이 끝소리치기 적용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 히읗으로 끝나는 단어 그 명사가 이것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봐. 없을걸? 찾으면 뭐 얘기해주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함정이 좀 나올 법한 이야기들을 좀 알아놓으셔야 되는데 일단 뭐 하려 했더라? 아무튼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끝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반대로 뒤에 자음이 오거나 아니면 모음이더라도 형식 형태소의 반대말이 뭔지 아는 사람? 그렇지. 실질 형태소가 올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다. 이 얘기가 바로 이 예시거든요. 근데 일단 형식 형태소, 실질 형태소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형식 형태소 단어에서 아는 사람은 적지 마세요. 문법적 의미를 가지는 부분, 예를 들면 조사, 접사, 어미가 형식 형태소고요. 실질 형태소 이걸 반대라고 했잖아. 단어에서 중심 의미를 가지는 부분. 그래서 조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품사가 다 실질 형태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뜻이 있냐 없냐 이렇게 보면 돼. 이 내용을 이제 이 예시로 설명해 줄 건데 우리 이거는 아까 이렇게 읽는다면 이거는 어떻게 읽을까? 뭐라고? 수정이 뭐라고? 괜찮아 읽어봐. 한비차? 다른 의견 있어요? 야 한비차 이렇게 얘기해? 좀 이상하지 않냐? 뭐라고 읽을까? 한비사. 한비사 이렇게. 채은이는? 굉장히 개성 있는 말이네. 합니다. 이렇게 읽어. 자, 그러면은, 수정이는 뭐 한 거야? 그대로 읽은 거야. 맞죠? 그리고, 지승이는 뭐 한 거야? 시옷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한 거야. 그치? 채은이는 뭐 한 거야?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한 거야. 맞죠? 일단은, 시옷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는 거는 돼, 안 돼? 안 돼. 가느다란 물방울이 없잖아. 맞죠? 자, 그러면 한비사는 탈락이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디귿으로 음절 끝소리를 적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그냥 소리만 연결해 줄 것이냐 보시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인 경우와 실질 형태소인 경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하는 양상이 달라져. 맞지? 그럼 뒤에 얘네 둘 다 어때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왔어. 아랑 언니가 왔어. 맞죠? 얘는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형식. 그치, 중심 의미가 없죠. 얘는 형식 형태소야. 이거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 엄청 중요해. 이거 쓰셨죠? 네. 이거의 예시야. 자, 언니는 형식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예요? 실질 형태소지. 그럼 여기에 이 내용을 적용해 볼 거야. 그러면 우리 아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되지 않으면 이 자리를 그냥 채워주는 거야. 이 자리를 그냥 채워주는 거 뭐라 하냐면 연음이라 그래. 음을 연결한다 해서. 그래서 이때는 뭐 하는 거야? 이 소리를 그대로 연결해 줘서 한, 비, 차라고 발음하는 게 맞아요. 선생님 지인 중에 진짜로 한비치가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한비차라고 불러. 부를 때마다 그 너네가 나 조롱했던 그 웃음을 나는 늘 들어. 하지만 이 국어 선생님으로서의 사명감으로 한비차를 내가 이 친구를 안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줄기차게 한비차라고 해서 꽤 전파됐어. 주변 애들도 이제 한비차라고 한다. 여러분들도 얘들아 문법을 잘할 수 있는 방법 뭔지 알아? 일상생활에서 맞는 문법대로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답을 고르면 되는 거야. 내가 한비사라고 발음하고 한비사랑 한비다가 우리나라 사람의 99%가 그렇게 발음할걸? 그렇게 발음하면서 어떻게 문제에서 한비차를 맞히겠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얘는 왜 덧니가 되는 걸까? 뒤에 언니는 뭐예요? 그 시스터라는 중심 의미가 있는 단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음으로 시작했지만 실질 형태소가 왔기 때문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자리는 비어있으니까 그 다음에 연음하는 거야. 얘는 음끝 안 하고 연음만 하는 거고 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하고 연음하는 거고.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물어봐. 내 인생의 마지막 개념 수업이야. 고3 돼서도 이거 인강 막 음운 인강 듣고 있으면 난 그냥 대학교 포기하면 돼. 모르면 지금 물어봐. 알았지? 자, 그래서 얘는 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적용해서 뭐 되고? 치읓이 디귿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자리 채워줘서 한비덧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음운 변동들이 이 원칙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그 나올 때마다 요거 확인할 테니까 이 조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가 오는지 형식 형태소가 오는지를 잘 생각해 놔야 돼. 왜냐면 어렵죠, 요거 내용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알고 변태 같은 선생님들이 이걸로 시험 문제를 무조건 내.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알아놔야겠지. 적을 알아야지 이길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음운 변동이요. 그럼 저 이거 한 장 더 줘요. 드릴게요. 요거 종이 모자란 사람 있어? 누구? 그냥 다 뽑아놓게. 그래, 좀 쉬자. 난 분명 1, 2페이지만 3개 뽑았는데 왜 이 파일이 다 나오는 거지? 컴맹들은 도대체 이거 단면으로 나왔어. 어떡하지? 2장까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한 장씩만.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다 이면지로 써야겠다. 찢어 틀리면 안 돼요, 쌤. 굉장히 조심하고 있어. 어때, 만족해? 이 정도? 네. 너 알아서 듣고 있었어?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얘들아. 위험한 건 내가 할게. 수정이 성공했네. 정말 선생님 손톱 다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지승이 핸드폰 하고 있는데. 감동이잖아, 역시. 두 번째 수업 개근한 수정이야. 뭐야, 어쩜 이렇게 깨끗하게 뜯었어? 그거 호치키스 리무버로 한 거 같네. 리무버 맞냐, 그거 이거? 내 거는 이상하네. 그러니까 내 손톱이 그냥 아작났는데 니는 니 종이 이상한 게 더 신경 쓰이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음운 변동 현상은 비음화와 유음화예요. 비음화, 유음화 할 때 이 화자는 한자인데 뭐뭐가 되다라는 뜻의 단어거든? 그러니까 비음화는 무슨 뜻이겠어? 비음이 되다. 유음화는 유음이 되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의미를 추론해보면 비음이 됐다라는 건 원래는 비음이었다, 비음이 아니었다. 아니요. 비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됐을 때 비음화, 그리고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이 됐을 때 유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비음화부터 보면 아니 근데 나도 교사용이 아니라 빈칸으로 뽑아놔가지고 시간이 필요해.
그렇지. 원래는 근데 이게 기역, 디귿, 비읍이 뭐의 영향을 받아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냥 비음화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 비음화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안울림 소리가 울림 소리를 만났을 때 이때 이 울림 소리는 울림 소리를 만났을 때 울림 소리가 이제 비음, 유음을 포함하는 말이잖아. 비음 플러스 비음이 되면 비음화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니은이랑 리을이 만났을 때 여러분 니은이랑 리을은 둘 다 울림소리잖아요. 그쵸? 근데 어떤 차이가 있어? 니은은 비음이고 리을은 유음이죠. 이거 비음하잖아. 니은 니은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얘는 좀 특이하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비음화랑 벗어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뭐라 하냐면 얘는 리을의 비음화라고 따로 지칭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요거 발음 어떻게 한다고? 국물이라고 한다고. 그 이유는 기역 플러스 미음. 우리 환경을 잘 봐야 돼. 그러면 얘네 비음화랑 유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있잖아. 자음 플러스 자음이어야 돼 일단. 그래서 사실은 얘네 둘이를 묶어서 자음동화라고 하거든요. 서로 다른 두 자음이 만나서 서로 같거나 비슷해지는 현상이야. 그래서 자음이랑 자음이 만나야 돼. 기역이랑 미음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노란 양말이고 노란 양말 아니지. 안울림이랑 울림이 만났단 말이야.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안울림이랑 울림이 만나면 울림 소리가 무조건 힘이 세. 근데 왜 울림 소리가 힘이 센 줄 알아요? 음운 변동의 목적이 뭐였지? 발음을? 너무 쉽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아까 우리 자음체 개표했을 때 울림 소리는 공명음이었어. 안울림 소리는 장애음이었어. 그치? 뭐가 더 발음하기 편하다고? 공명음이 발음하기 편해. 그러니까 울림 소리를 바꿔야 발음하기 편하겠지. 맞아요? 그래서 안울림 소리를 울림 소리로 바꿔줘. 결과물 어떻게 됐어? 이음 플러스 미음 됐어. 그러니까 일단 조건 확인했어. 그리고 내가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결과물만 보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음 미음 됐잖아. 노란 양말 중에 니은, 이응, 미음이 비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비음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데 얘들아, 이 기억이 니은, 미음, 이응 중에 왜 하필 이응으로 바뀌었을까? 예를 들면 또 다른 단어 해볼까? 시험에는 그냥 예시 한 개씩만 쓰시면 돼요. 자, 요거 발음 어떻게 되지? 굽는 되지? 요거 발음 어떻게 되지? 듣는 되지? 다 비음화 맞나요? 비읍이 미음 됐지? 디귿이 니은 됐지? 비음화 맞아요? 그런데 얘는 기억이 이응 됐어. 얘는 비읍이 미음 됐어. 얘는 디귿이 니은 됐어. 왜 다른 걸까? 뒤에 오는 애는 얘는 똑같은데? 얘는 자음체 개표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알 수 있어. 그렇지. 이기진은 누구 선생님한테 들었어? 메가스터디 선생님. 니네 너네 정말 나의 자존심에 됐다. 자, 여기 자음체 개표를 보시면 기억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래 뭐 시험 보면 달라지겠지? 기억은 여기에 있었고, 이응은 여기에 있었고, 비은 여기 있었고, 미음 여기 있었고, 디귿 여기 있었고, 니은 여기 있었어. 그러면은 봐봐라. 얘네가 바뀔 때 얘가 니은으로 바뀐다고 해봐. 그러면 위치도 바뀌어야 되고 방법도 바뀌어야 되죠. 발음 편하게 하려고 바꾸는 건데 오히려 바꾸는 과정이 더 불편하다면 음운 변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거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비슷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위치는 동일하게 하고 좋은 방법만 비음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읍이 미음 되고 디귿이 니은 되고 기역이 이응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법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역, 디귿, 비읍이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비음화가. 그렇게 외우고 있는다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그걸 쉽게 까먹겠지. 그리고 그 문제를 변형해서 원리를 묻는 문제는 무조건 틀리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렇게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외우라고 안 하는 거야. 선생님도 그렇게 안 외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야. 어차피 이것만 이해하고 있으면 무조건 비읍은 미음으로 우리는 바꿀 거니까. 이해돼? 자, 그리고 뭐 리을의 유음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지. 아, 이건 아니다. 리을의 유음화가 되는 단어가 근데 별로 없거든요? 아닌데? 여기도 안 써놨어. 리을의 유음화가 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얘들아? 니은과 리을이 만나서 니은, 니은이 되는 현상이 뭐가 있을까? 논리, 신라, 대관령. 너들 생각이라는 걸 해보면 안 돼? 생각을 안 하겠다는 거군. 뭐랑 뭐예요? 리을이랑 니은이 만났을 때 니은, 니은 되는 거. 예시. 아니, 내가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대. 잘 쓰지도 않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해가지고 요거 발음 어떻게 할래? 순환로. 그거 다 다르지. 근데 순환론이라고 한다는 거야. 순환론이라고 발음한다는 거야. 요렇게 되면은 리을의 비음화 또는 유음의 비음화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거의 안 일어나는 예외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유음화의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웬만하면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야? 리을, 니은이랑 리을이 만나면 리을, 리을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유음화라고 했지? 근데 유음화는요, 다른 것들은 유음이 안 되고 니은만 유음이 돼. 그러니까 유음화는 니은, 리을 플러스가 리을, 리을이 되는 건 거예요. 이거는 뭐 니은, 리을 만나면 대부분 일어납니다. 이거 발음 어떻게 해요? 신라라고 해. 요거 발음 대관령이라고 해. 이건 어렵지 않죠? 유음화는 니은이 리을 되는 종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음화와 유음화는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에서 결과가 비음이 됐다면 비음화, 결과가 유음이 됐다면 유음화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음화의 종류가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거 별로 또 잘 나오지도 않고 안 중요하긴 한데, 순행적 유음화라는 거랑 역행적 유음화라는 게 있어. 예시를 저기만 적어놨네. 아, 순행은요, 방향이 요렇게 되면 순행이야. 역행은 요렇게 되면 역행이야. 이제 우리가 글자 읽는 방향이 되면 순행이고, 글자 읽는 반대 방향이 역행인데, 이 화살표를 어떻게 치냐면, 영향을 준 애가 여기, 영향을 받은 애가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승이의 이마를 팍 했어요. 그래서 지승이 이마에 혹이 났어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준 거야? 쌤이 나한테. 그치, 선생님이 지승이한테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누구의 외형이 바뀌었어? 나. 지승이의 그치? 영향을 받은 사람의 외형이 바뀌었어. 지금 여기 보시면 어때?
니은, 리을이, 리을, 리을이 됐을 때 얘가 바뀌었다, 맞지? 그럼 얘는 영향을 준 거야, 받은 거야? 그치, 바뀐 애가 받은 애야. 이해돼? 땅콩을 맞아서 혹이 난 애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보시면, 그러니까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건데, 여기를 보면, 니은, 리을이었는데, 리을, 리을이 됐어.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얘가 리을로 바뀐 거겠죠. 순행이야, 역행이야? 역행이야. 이렇게 화살표를 쳐보니까,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되지. 이해되시죠? 순행적 유음화의 예시는 얘도 역행이고 얘도 역행이지. 순행적 유음화의 예시. 니네 뭐 저번에 개기월식 봤어? 언제지? 지난주 얼마 안 됐는데? 관심 없어? 그래, 그 시간에 공부해. 발음 뭐예요? 달림. 내가 어려운 질문 했냐고. 내가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했냐고. 니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질문을 했냐고. 제발 대답 좀 해. 자, 얘는 리을이 먼저 왔고 니은이 나중에 왔죠. 근데 이 니은이 리을로 바뀌었어. 즉 얘가 얘한테 영향을 줬어. 화살표 방향이 글씨 읽는 방향. 순행적 유음하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 다음 3번 국외음화. 자, 국외음화의 개념은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 지읒, 치읒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얘도 그러면은 조건을 확인해야 돼. 조건이 뭐예요? 디귿,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를 만나. 이 현상이야. 그러면은 얘는 우리 아까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는 얘가 받침이야?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라 했지. 유음화, 비음화는 어때요? 자음이랑 자음이 만났어. 그러면은 비음화나 유음화일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야. 국외음화는 뭐야? 디귿, 티읕이 있어? 그러면은 국외음화일 수 있겠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디귿, 티읕이 얘네를 만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런 단어 있습니다. 발음 어떻게 하죠? 굳이. 요거 발음 같이. 그래서 농협 쓰는 사람 있어? 농협은행? 농협은행의 옛날에 광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광고 슬로건이 이거였어. 가치의 가치였어. 이 국외음화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이제 광고에 그게 된 거지. 그 문구 뭐라 그래? 난 국어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발음이 이렇게 되죠. 지금 얘 보면은 어떻게 됐어? 디귿이 뭐를 만났어요? 이를 만났어. 여기서 디귿이 이응 만났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우린 지금 음운 변동하고 있잖아. 음운 변동은 소리값이라고 했죠? 이응, 초성의 이응은 소리가 없다고. 이거 빈자리라고. 그래서 디귿이 모음 이를 만난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디귿이 이응, 모음 이를 만났고 또 조건이 뭐야? 형식 형태소야. 맞지? 우리 아까 음절이 끝소리 규칙할 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랑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구분했었죠? 그러면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일 때야. 그래, 뭐 이건 필기하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실질 형태소 앞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국외음화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일어나는 거고, 형태소 종류 잘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얘는 저기거든요. 부사형 접사거든요. 그래서 형식 형태소를 만나서 지읒이 됐다. 굳이. 티읒은 치읒이 됐다. 디귿은 지읒으로,
티읕은 치읓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 이거는 뭐 굳이 쓸 필요 없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거 둘 다 이를 만났잖아요. 반모음 이를 만나는 거 한번 볼게. 자, 요런 단어가 있어요. 발음 어떻게 될까? 처가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나중에 할 건데 디귿이랑 히읗이 만나면 티읕으로 축약이 돼. 요거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다텨가 일단 다텨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텨라는 글자는요, 티읕 플러스 여는 이중모음이잖아. 이중모음 뭐 더하기 뭐라고 했죠 아까? 단모음과 뭐가 합해져야 이중모음이 된다 했지?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모음이 된다 했지. 얘는 뭐야? 여잖아. 이 플러스 어잖아. 요건 거야 사실은. 티읕 플러스 반모음 이 플러스 어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어때? 티읕이 형식 형태소, 이거 어미죠? 형식 형태소 반모음 이를 만나서 치읓이 된 거야. 그래서 다텨가 티읕이 치읓으로 바뀌어서 다쳐가 결과적으로 됐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 디귿은 지읒되고 티읕은 치읒된다며. 근데 왜 여기서 디귿은 치읒됐니? 라고 물어보면 요거는 이제 그 자음 축약이라는 거센 소리 대기라는 음운 변동 현상이 중간에 껴있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거센 소리 대기 하면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국외음화에서의 포인트는 이 형식 형태소라는 거. 이걸로 저기를 많이 함정을 많이 파서 내거든요. 그러면 실질 형태소일 때는 어떻게 될까? 가 이제 짝꿍으로 나와야겠지. 그래서 실질 형태소일 때 적용되는 음운 변동 현상은 나중에 첨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국외음악 얘기하면 기억 못하면 진짜 열받아. 알았지? 1등급 받고 싶으면 그때 국외음악을 반드시 떠올리도록 해. 지금 뒤에는 예습해봤자 모를걸요? 자, 그 다음 네, 교체는 다 끝났고요. 아니요? 안 끝났어요. 저 엄청난 게 하나 남았어. 교체랑 축약한 다음에 음운 변동의 양이 너무 많아서 두 번으로 쪼개서 시험 볼 거거든? 그래서 교체랑 축약이랑 해서 한 번에 시험 보고 탈락이랑 첨가랑 해서 시험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하는 게 진짜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건의 종류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에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늘 끼어 있어. 뭐냐면 된소리 대기야. 아, 그럼 된소리 대기, 결과가 된소리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원래는 된소리였다 아니었다? 아니었다는 거야. 된소리 대기는 그 조건이 엄청 많아서 사실 개념 쓸 필요 없잖아. 된소리가 아니었던 게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지난번에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세 개로 나눠서 정리했었지. 그드부스즈가 끄트부스즈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기역, 디귿, 비읍 이렇게 외우지 말고 예사소리 그드부스즈, 거센소리 초코파티, 된소리 끄트부스즈 이것만 알아놓으면 돼. 이것만 알아놓으면 모든 음운 변동의 그 날아다니는 음운들을 거기에 맞게 정리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드부스즈가 끄트부스즈 되는 거, 문법 용어로 얘기하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 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안울림 예사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와 안울림 예사소리가 만나면 뒤에 게 된소리로 바뀝니다. 요거 다르게 얘기하면 뭐야? 그드부스즈 더하기 그드부스즈가 얘가 끄트부스즈 됩니다. 이 얘기야. 이 두 개 같은 말이야. 맞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음식 좋아하시나요? 발음 어떻게 되죠? 국밥이라고 한다고. 얘가 국밥이 된 이유가 뭐야? 기역이랑 비읍이 만나서야. 그드부스즈랑 얘는 요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뭐든지 상관없어요.
기역이랑 비읍이 만나서 비읍이 쌍비읍이 된 거라고.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요. 용언, 어간, 니은, 미음, 뒤, 그드부스즈. 이제부터 안 울림 예사소리라고 안 쓸게요. 귀찮으니까. 그드부스즈라고 하면 안 울림 예사소리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그드부스즈라고 안 해. 시험 문제는 안 울림 예사소리라고 나와. 그러니까 그드부스즈를 무지성으로 외우면 안 되고 그드부스즈가 왜 그드부스즈야? 안 울림 예사소리라 그드부스즈야?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용언, 어감, 니은, 미음, 뒤, 그드부스즈에서 이 뒤에 게 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발을 어떻게 해요? 신다. 신다. 대전여고 2학년을 선생님의 애제자로 삼다. 삼다 이런다고. 우리 1번 조건에 따르면 얘는 된소리 얘기가 되면 안 돼. 왜? 니은, 미음은 울림소리잖아. 그쵸? 그렇지만 용언, 어간에 오는 니은, 미음일 경우에는 된소리 얘기가 일어난다는 거야. 용언, 어간 뭔지 몰라요. 그쵸? 솔직하게 용언 안다? 용언 모른다? 어간 모른다. 오케이. 자, 용언은 뭐냐? 근데 이것도 나중에 품사에서 할 건데, 용언 모르는 사람 적어놔. 용언은 동사, 형용사를 가리키는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뭐뭐다로 끝나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 용언이 뭐랑 뭐로 나눠지냐면, 어간과 어미로 나눠지는 거야. 어간은 용언에서 중심 의미 가지는 부분이고 어미는 용언에서 이제 문법적인 의미 가지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용언이거든요. 자, 요런 단어가 있어. 근데 얘는 이렇게만 쓰이지 않아. 다양하게 활용해요. 어떻게 활용할까? 그치. 먹고, 먹으니, 먹어서, 짜주주주주 이렇게 바뀌겠지. 자, 그러면 이때 이 먹이라는 글자는 지금 활용할 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왜 안 바뀔까? 중요하니까 안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말에서 중심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줄기라는 뜻이야. 자,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쉽게 바뀔 수가 있어. 왜냐? 별로 안 중요한 애들이니까 그래. 문법적인 의미를 어간에 더해주는 애들이라 그래. 말의 꼬리라고 해서 얘를 어미라고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만 적으세요. 그럼 여기 다시 봐봐. 지성아, 신다에서는 어디가 어간이야? 어디가 중심 의미야? 신이야. 다가 어미야. 어렵지 않죠? 얘는 얘가 어간이고 얘가 어미야. 그래서 어간, 어미는 어떻게 나누냐면 일단 뭐뭐다로 바꿔봐. 그러고 다 앞에 오는 말이 어간이야.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간에 용언, 어간에 니은, 미음. 용언, 어간에 니은, 용언, 어간에 미음. 뒤에 오는 그드부스즈는 끄트부스즈로 바뀌어. 이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저기 의문 얘기는 아닌데. 세파라타의 어간은 뭘까 그러면? 시키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 수동적인 대전여고. 세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어간이라고 하면 뭔가 짧을 것 같은 거야. 먹다의 어간은 먹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뭐라 했어? 그냥 다 앞에 오는 말이 어간이라고 했지. 무조건입니다. 세파라시 어간이야. 왜? 세파랗고 세파라니 세파래에서 앞에 있는 말은 변하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간이야. 앞에가 아무리 길어져도 다 앞에 오는 말이 어간이야. 아시겠죠? 근데 이건 나중에 저기 할 때
품사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 그드그스즈. 그래서 사실은 문법은 있잖아. 모든 단원이 통합돼 있어가지고 의문할 때는 의문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긴 해. 형태소도 그렇고 용언도 그렇고 관형사도 그렇고. 자, 관형사가 뭐냐면 체언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관형사. 모르는 사람만 적으세요. 수식하는 말. 자,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입니다. 근데 그냥 체언은 명사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돼. 이런 데에서는 대부분의 체언이 명사니까. 그러니까 관형사는 뭐야?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야. 6이다. 다음 시간에 된소리 내기 조건 3번부터 할 거고요. 저기야. 모음체계표까지 시험 준비해 오세요. 표만 시험 나요? 아니 의문에서부터 그냥